한덕수를 즉시 탄핵해야 됩니다. 한덕수가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유보했어요. 그래서 26일 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냥 탄핵해도 문제없다. 역풍은 없고 역풍을 우려하는 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역풍을 우려하는 자들이 반드시 역풍을 맞더라. 내가 친문 세력 맨날 역풍 얘기하잖아, 역풍.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민주당이 또 역풍 때문에 그러나 그랬더니 역풍은 아닌 거. 역풍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하루 더 연기하는 건데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엔 이제 조져버리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특검 오늘 나온 건데요. 쌍특검하고 그 재판관 임명 거부를 하겠다고 한덕수가 얘기를 했죠.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건데 그 느낌이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신속한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에 약간 당혹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보수 진영에서 명예 지키기라는 이야기도 언론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입지를 좀 보수적 정치 진영에서 자기 입지를 높이겠다. 왜냐하면 이쪽 국힘당 쪽에서는 사람이 없잖아. 대선에 나올 사람이 없어. 한동훈이 잘만 했으면 나올 수 있는데 한동훈이도 완전히 맛이 갔지. 누가 나오겠어? 나올 사람이 없어. 오세훈이? 오세훈은 명태균하고 연결돼 있지.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가지 연결돼 있어. 그놈도 문제야. 오세훈이는 진짜 문제고. 그러니까 한독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한독수는 수사를 받아야 돼요. 중요 임무 종사자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인가 그렇죠. 어제인가 그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민주당은 왜 이러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결론 내린 후 3시간 만에 이걸 바꿨어요, 태도를. 그래서 하루를 더 늦춰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민주당에서는 그냥 하자는 사람들도 많아 있었는데 그 국회의장이 사무처에서 조금 기다려보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자. 하는 모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고 가자는 뜻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거 신문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출전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서 지체 없이 해야 할 걸 지금 다 안 하고 있어요, 이놈이. 헌법재판관은 이제 동의가 됐으니까 3명 했는데 그거를 26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일단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27일 날 하든지 28일 날 탄핵을 해버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다 알았지만 국회의장도 그렇고 뭐 하루 더 늦추는 거죠. 사실 다시 보면. 도대체 3시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26일까지 유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허둥지둥하나요? 만약 한덕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단 거부가 되는 거잖아요. 거부가 안 되는 거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 3명을 다시 골라야 합니까? 이건 고를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아니, 3시간 만에 바꿀 일을 왜 했냐. 그랬더니 나중에 국회의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김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했어요. 우원식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다. 뭐 하루 이틀이야.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 3명을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제 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 3명을 다시 골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아니면 한덕수를 탄핵한 이후에 최상목도로 그 3명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겁니까? 뭐 그래야 되겠지 일단. 그래서 최상목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런 얘기였어요. 최상목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선거로 뽑힌 기관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결정하는 게 최고 결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국회가 결정한 것을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다 손댈 수가 없어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최상목을 불러다 의사를 묻고 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할 텐데 너는 그냥 형식적인 이 도장만 찍어줄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말해봐.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써.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성과계약서라고 내 책에도 얘기를 했는데 성과계약서를 쓰는 거야. 퍼포먼스 어그리먼트 같은 거를.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어. 그것은 뭐 협약서라고 그러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명시화한다는 문서로 그대로 하도록 문서를 명시하고 그대로 하도록 전 국민에게 알려주면 돼. 왜냐면 이건 공적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나도 알고 너도. 명시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해관계인들이 다 알도록 해주는 거야. 그게 명시화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모든 공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식입니다. 현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잘 알다시피 모든 공적인 업무를 계약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문서로 하라는 거야. 문서로 하라는 거야. 문서가 없이 움직이는 거는 말로 하는 거는 다 휘발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문서로 하라는 거야. 내가 문서로 하잖아. 문서로 하잖아. 이렇게. 이게 다 문서 아니야. 그리고 번호를 붙이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거를 지우지 않고 계속 일관된 일렬 번호로 이게 문서라고 이게. 내가 이거 사실 귀찮아 이걸 치는 게. 그래서 그냥 말로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 문서는 써야지. 내가 이 강의를 다시 보는 사람들도 이 글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로. 말만 그럴듯하게 했던 공직자들이 결국은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들이 거짓 행위에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도 문서로 명시화합시다. 이렇게 내가 이제 페이북에다 썼어요. 이거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찜찜해서 더 썼어. 다시 한번 다른 저기에다가 만약 한덕수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질질 끌다가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놈은 지금까지 열 며칠을 지금 끌고 있거든. 한덕수가.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처럼 뭐 하다가 질질 끌다가 연말에 가서 내년에 가서 끌다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을 당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가서 탄핵하나요? 그리고는 최상목으로 대행이 바뀌면서 3명의 헌법재판을 선정해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밟아내야 하나요? 내가 이게 항상, 왜냐하면 얘네들이 상식이 안 통하는 애들이잖아. 권성동이 이게 사람이겠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데 가서 땡깡을 부리고 그러잖아. 막 어린애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놈들하고 지금 시비를 붙어야 되니 내가 우원식 얘기도 내가 우원식이 왜 그랬느냐. 그래서 저 땡깡 부리는 놈들 아예 저거를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아마 저러는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리스크를 계속 져야 하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국회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데 지금 대통령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국회가 한낱 임용직에 불과한 한덕수의 의도를 짐작하거나 계산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덕수는 내란의 공모자 또는 동조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열려고 다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어쩌는지 뭐 이런 거 계산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걸로 봐서 사후적으로라도 내란의 법적 타당성, 적법성을 확보해 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보면 한덕수가 소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거나 저렇거나 뭐 문서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불법인 거지. 한덕수도 그 불법에 가담한 거예요. 즉 지금 탄핵해도 괜찮을 뿐 아니라 국민적 걱정거리인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거 피곤해 이것도. 자, 써봐. 여기 이게 있나? 한겨레 뉴스룸에서 이재명의 비상의총에서 한덕수 또 다른 독립적인 내란 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7분짜리인데 내가 여기다 걸어놓지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잠깐만요. 안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의총에서 왜 한덕수가 이렇게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민주당 의원들 만장일치로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즉시 탄핵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원식 의장의 얘기가 있어서 뭐 하루 이틀 더 늦춰진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얘기예요. 책임은 사후에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잖아. 이재명이. 반드시 물어. 그런데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물으라는 거야. 사전에 어떻게 책임을 묻나? 사전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 일도 안 했는데. 일하기 전에 책임을 물어요. 일하기 전에. 사후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그 책임을 계약으로 명시하자. 그게 사전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너의 책임인 여기까지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사전에 계약으로 명시화하자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내가 하는 일은 숨길 게 없잖아. 공적 업무니까 비밀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어차피 다 아는 거고. 그러면 불러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계획은 뭐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럼 그 일을 하자고 계약을 맺자. 그러니 다 계약 관계거든. 이게 무슨 친구 간의 얘기도 아니고 동아리 얘기도 아니고 무슨 뭐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이 사단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한덕수를 데려다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란 말이야. 나머지는 지금 대통령이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대통령과 이 주고받고 랠리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회만이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국회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혹시 국회의 판단과 달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국회로 불러다가 국회는 앞으로 이런 타임 스케줄로 가려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써야 돼. 문서로 그 책임을 계약서로 명시화하자는 거야. 아니 왜 명시화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를 양당 간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왜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될지 왜 마음을 졸이고 있냐고. 나는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야, 너무나. 번번이 그래. 그럼 이제 한덕수 탄핵하고 그 최상목이가 그걸 한다고 쳐. 그럼 최상목이 그놈도 또 한덕수처럼 저렇게 뻘짓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하기 직전에 최상목을 불러.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런 스케줄로 이런 처리할 때는 똑바로 하겠어? 똑바로 하겠다고 말하겠지. 그러면 써. 문서로. 아니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문재인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해 지금도. 문재인은 바보였다니까. 아니 조국도 바보야. 아니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을 시키겠다고 그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세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럼 쓰라 그러면 되지. 써. 네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걸 쓰라니까. 다 써. 그래 그럼 잘 됐어. 그럼 고칠 거 있으면 서로 타협해서 고치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검찰총장하고 사인을 하는 거야. 그 사인에 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단서를 줘요. 이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이유 없이 못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지.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이것을 개길 때는 거기다 아주 개긴다 그래. 개길 때는 파면한다. 면책 처분한다. 이거 쓰란 말이야. 그래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건 계약이잖아. 국민 앞에 내놓는 계약이잖아. 이거는 법보다 우선이야. 이건 계약이니까. 서로 강압 상태가 아닌 강압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맺은 거잖아. 완벽하지. 이건 법하고 상관없어. 무슨 2년간 임기라서 그동안 못한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확실히 우선이지.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하기 전에 최상목을 국회로 불러서 너 어떡할래 하고 의도를 묻고 계약서를 쓰란 말이야. 아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 계약서를 안 쓴 사람 문재인이 있어. 2016년 이게 이제 대선 이제 나가려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할 때야. 이게 연합뉴스에서 뭘 했는데 좀 엉터리 같이 쓴 것 같지만 한번 봅시다. 부정부패로 축제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한 겁니다. 기득권이 사유화한 공권력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에게로 환수하겠다. 독재의 산물인 정경유착 엄중 처벌 후 경제민주화로 재벌을 개혁하겠다. 이게 내가 정경사교국 5대 부문에 민주화한다는 얘기를 이 문재인도 2016년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국정농단 공범인 권력기관 색출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 개조하겠다. 언론을 장악하여 농단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 후 언론의 자기개혁을 유도하겠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했어? 어떤 것도 안 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약서가 없는 말은 휘발합니다. 날아가요. 계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 좋은 말, 멋있는 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국민이 바보라는 거예요. 다 쓰라고 그랬어. 윤석열은 국힘당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자기 공약한 거 다 좋은 말 다 나갔어요. 10개인가 12가지인가 쫙 해서 무슨 나라가 되게 하겠다, 무슨 나라가 되게 했다. 지금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더라고.